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의 목표 중 하나, 바로 건물주, 상가나 아파트를 활용해 꾸준한 임대 수익을 받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의 꿈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 건물주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의 아파트를 임대한다면 월세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강남 대치동의 레미안 그레이트 아파트가 보증금 6억에 월세 320만원 정도인데요. 이런 아파트 두 채만 가져도 매월 600만원 넘게 수익이 생긴다며 참 부럽네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갖기 위해선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가 26억이네요. 2억 6천이 아니고 26억이요. 두 채 정도 있으려면 40억이 필요합니다. 꽤 비싸죠. 그럼 수익률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수익률로는 1.920% 정도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아쉬운 결과죠. 만약 이 20억을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3년 만기 채권이 연 2.8% 수준이니까 연으로 따졌을 때 7,28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월세를 제2의 월급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었는데 국채이자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네요. 게다가 아파트를 구매하면 수수료와 세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매번 세입자가 변경될 때마다 생기는 부동산 수수료를 고려하면 임대 수익률은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죠.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임대 수익만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실 텐데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강남 대치동의 레미안 그레이트 아파트가 5년 전 2020년 1월달 기준으로 하한가 19억, 상한가 20억이었다가 현재는 26억이 되었으니 가격 상승을 오르는 것을 기대한다면 좋은 투자라 할 수 있겠죠. 강남의 경우엔 이러한데 그럼 강북이랑 지방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강북 수유동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는 매매가 5억에 보증금 4,500만원, 월세 57만원으로 수익률은 1.5%고 쌍문동의 이편한 세상의 경우 매매가 6억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5만원으로 수익률이 2.6%를 넘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이면 좀 다를까요? 강원도 원주 무실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한번 보시죠. 39평짜리로 비교해볼게요. 매매가 5억 2천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비슷하게 2.6%의 수익률을 보여주네요. 강북의 아파트 월세 수입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이면 어떨까요? 강남 대치동의 상가 A의 경우 매매가 6억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70만원으로 드디어 3%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네요. 반면에 삼성동 상가 B의 경우에 매매가 14억에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으로 수익률은 2.7%로 보여집니다.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건물주를 꿈꾸는 입장이라면 다소 아쉬운 수익률이긴 하죠. 그래서 요즘 임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 하기보다 주식이나 ETF를 활용해서 배당 수익으로 제2의 월급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배당 수익률을 조사해봤습니다. ETF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ETF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비교해서 배당률의 변동률이 낮고 위험도 관리하기가 훨씬 편한데요. 가장 먼저 제일 유명한 배당 상품 중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기업 중 배당 수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100개 기업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만약 26억을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한다면 매월 750만원의 수익을, 연으로 따지면 9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고배당 ETF도 살펴볼까요? 배당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코덱스 고배당 ETF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배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5.8% 정도 되네요. 고배당 ETF에 투자한다면 월 1,256만원, 연으로 따지면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커버드콜 ETF의 경우엔 연 15%까지 배당금 지급을 목표로 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가격 상품의 제한을 받거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비교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봤으니 다음은 가격 변동을 봐야겠죠.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10년 동안 서울시 아파트의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큰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10년치의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가 금방 다시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아 더욱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도 있죠. 그래프를 따로 보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한번 합쳐서 비교해 볼게요.
빨간 선이 10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성, 파란 선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변동성인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코덱스 고배당 ETF의 상장 이후 수익률 변동성은 어떨까요? 2017년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고배당이만큼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부동산보다는 배당 투자나 채권 투자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변동성이 큰 월배당 투자보단 부동산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전에 먼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